경기도 수원의 한 체육문화센터. 병원 진료를 마친 윤서 씨가 이곳을 찾았다. 섬유 근육통 치료에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 시작한 것이 수영. 벌써 6년째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처음에 너무 아프니까 안 움직여서 더 아픈 것 같아서 수영장에 나왔는데 수영을 너무 할 땐 통증이 처음엔 더 심해지고 그래서 한 5분, 10분쯤 하다가 적응되면 또 5분 늘리고 통증 느끼는 강도가 많이 줄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오기 전날보다 아침보다 수영장에 왔다간 그 오후가 더 통증이 더 완화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은 거는 없고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통증이 경감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이나 근육에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우리가 물에서 하기 때문에 부력이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특히 이런 통증이나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수영을 하게 되면 근육은 강화시키면서 관절의 부담은 줄여주기 때문에 수영이 가장 좋은 운동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운동은 이제 평지를 걷는 운동이라든지 맨손 체조, 요가 이런 운동들이 좋은 운동이죠. 서울의 한 주민센터. 일주일에 한 번이는 라인댄스 수업이 열리는 날이다. 13년 전 늦둥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는 김옥희 씨. 불과 4년 전에야 섬유 근육통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춤을 추는 모습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1년 전 시작한 라인댄스는 우울한 마음과 함께 통증도 가져갔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녀에겐 운동이 절박한 선택이었다. 이제 주부로서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고 그 남편 다 챙겨서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할 일을 못하니까 또 친정엄마는 또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친정엄마한테 다 맡기다 보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일단 약 도움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가 수업. 라인댄스로 즐거워진 마음으로 요가를 하면 어렵고 힘든 동작을 해도 통증이 덜하다. 특히 요가의 경우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효험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몸이 굳어있는 상태고 또 질환을 또 앓고 있는 상태니까 동작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통증을 많이 느끼셨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육통도 줄어들고 동작도 잘 되시고 대부분 이렇게 서서 하시는 것만 조금 힘드시고 대부분 잘 하세요.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그 자세 하나 잡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요가 같은 동작에서도 무슨 자세를 하나 취하려고 아프니까 고통이 너무 따르는데 그거 안 하면은 더 따를 것 같으니까 열심히 했죠. 요가의 치료 효과는 실험으로도 확인됐다. 실제로 요가를 실시한 환자들에게서 통증, 무력감 등의 증상과 함께 통증을 견뎌내는 대처 능력이 개선됐다. 섬유근통은 다른 병하고 달리 관절이 아프긴 하지만 이런 염증성 관절염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운동이라든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물 치료뿐 아니라 본인이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운동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운동은 내가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부로서 살림이에요. 이제 힘이 들고 아픈데 그 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함으로써 근육이 많이 펴지고 튼튼해지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2가지 동작은 빼놓지 않는다는 김옥희 씨. 팔과 다리를 털어주고 온몸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특히 오전에 손과 발의 강직이 심한 섬유 근육통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서울의 한 전문학교 헬스장. 이곳에서 한창 운동에 빠져 있는 김기태 씨를 만났다. 무거워 보이는 운동기구도 거뜬히 소화해내는 김기태 씨. 하지만 그도 6년 넘게 죽고 싶을 만큼 힘겨운 통증에 시달렸던 섬유 근육통 환자였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도 여러 번이다. 통증이 심하게 오면 주변 사람들도 안 보이고 너무 아파서 뭐 정신이 없어요. 그때 기억도 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지 뭐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막 못 살아가 119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갈 때도 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들이 와요. 통증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 보니 활동량은 줄어드는 데다 투병 스트레스를 과식으로 풀면서 체중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급기야 체중이 90kg을 넘기자 지방간, 고혈압 같은 합병증까지 찾아왔다. 그는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을 견디며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지금은 약물 치료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한 달 가까이 운동하니까 살도 빠지고 그 잠 불면증이 심했었는데 수면제를 먹으면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도 줄고 피로도 줄고 그러니까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몸도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그 한 달째 됐을 때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좀 좋아졌다고 약을 좀 줄이자 해서 약을 줄이고 약을 줄이니까 또 간에도 부담이 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가벼워졌지 간도 좋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더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하나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씩 다 따라오면서 좋아진 거죠. 통증이 사라지면서 꿈도 생겼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섬유 근육통 전문 트레이너가 되는 것. 본격적으로 공부도 시작했다. 제가 워낙에 섬유근통으로 6년 좀 넘게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인식이 나설 수 없다는 인식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환자들한테 이제 운동을 시켜본 결과 자기들이 처음 고비를 못 넘겨서 그렇지 2주에서 한 달 정도 가량의 운동을 해내면은 통증이 한 20-30% 가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낯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저도 평생 운동을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직업 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을 강조하는 김기태 씨. 처음부터 무리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작은 동작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고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체 근육을 먼저 강화시키는 것 역시 그만의 운동 노하우다. 섬유근통 환자들은 보통 목하고 승모근 그리고 하부 승모근 쪽, 날개뼈 옆쪽하고 그쪽이 주로 많이 아프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환자들은 벤치프레스라든지 상체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거기가 아프기 때문에 거기를 단련해야 된다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바로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하체 운동과 복근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상체 운동을 할 때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천천히 동작 익히는 식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자신의 통증이나 체력 상태에 따라서 1개를 하셔도 좋고 2개를 하셔도 좋고 10개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춰서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 의욕 과다로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은 통증이 증가해서 바로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서서히 올려가시면 돼요. 점심시간, 운동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김기태 씨가 직접 식사 준비를 한다. 브로콜리와 당근,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생채소에 닭가슴살과 삶은 달걀, 현미밥을 더해 그만의 도시락이 완성됐다. 섬유 근육통 때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챙겼다는 고단백질 저염식 식단. 그에겐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식습관이었다.
완치하기까지는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 그 정도 식단 관리를 해가지고 약 30kg 정도 감량을 하고, 그래서 그때 통증이 줄고 이제 약도 끊고 이렇게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한 나머지 합쳐서 한 1년 가까이를 운동에 매진했죠. 그래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는 약 한 달 정도 통증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김기태 씨. 하루 일과표를 꼼꼼히 짜놓고 정해진 시간별로 철저히 관리했다. 특히 수면 시간은 반드시 지켰다.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취침 시간에 눈을 감으면은 이제 아침에 기상 시간까지 눈을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면 잠이 오겠지만 그것도 참고, 그다음에 또 운동을 하고 일과표대로 생활을 하고 다시 밤에 취침 시간이 되면 결국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몸이 되면은 이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겪고 있는 동반 증상 중 하나인 불면증.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줄일 수 있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 운동으로 섬유근육통을 완치한 자신의 경험담을 다른 환우들과 나누기 위해 인터넷 카페까지 만든 김기태 씨. 누구보다 섬유근육통의 아픔을 잘 아는 그가 환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자기 병을 인정하는 거죠. 내 병은 어떻게 아프든 어떤 통증이 오든 어떤 증상이 오든 섬유근통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증상들이 왔을 때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규칙적인 생활과 식단, 운동을 통해서 완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대학 스포츠 의학회에서 발표한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운동요법. 여기엔 섬유근육통 환자들을 위한 운동요법도 포함되어 있다. 과연 어떤 운동일까? 첫 번째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50~60%의 저중 강도로 일주일에 2~3번 20분 정도를 걷는다.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각도를 늘려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고 부상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시간으로 한다. 세 번째는 근육 강화 운동. 역시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시간으로 하고 심장에서 멀어지는 운동은 피한다. 통증과 피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처음엔 저강도로 시작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른 아침에 조기강직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아침 일찍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은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구부리는 것보다 펴는 운동, 특히 이제 펼 때 힘을 주는 신장성 수축 운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머리 위로 자주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운동은요, 초기 그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내성,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굉장히 뭉치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면 안 좋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강의실. 화면에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태극권 수업.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열었던 과정이 반응이 뜨거워 계속되고 있다. 허리 통증이 심했다는 노효순 할머니도 벌써 3년째 태극권을 배우고 있다. 허리가 많이 아플 때도요, 운동을 하면은 하는 동안에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학원 이렇게 하면 점점 풀려요. 풀려가지고 이렇게 몸이 부드러워지고, 선생님들 말을 제가 무심히 안 듣고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요, 지금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것도요 괜찮아요. 그전에는 아파서 의자에 자꾸 앉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극권은 섬유근육통 환자들에게서도 치료 효과를 보였다. 특히 태극권을 배운 지 12주째부터는 수면의 질도 높아졌다. 태극권은 근골격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유연성이랄지, 그다음에 균형감,
뿐만 아니라 이게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 근육통 환자들에게 유연성과 같은 그런 어떤 근골격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이 자체가 이완 운동, 아주 좋은 이완 운동으로서의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그 섬유 근육통 환자들이 태극권 운동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으로 입원한 전재영 씨도 처음 태극권 수업을 찾았다. 운동 치료마저도 중간에 포기할 만큼 힘겨워하던 그녀에게 오늘 태극권 수업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래서 오늘 와서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하는 그런 거보다 몸을 이렇게 펴서 자기 의지력으로 해서 하니까 허리도 좀 시원하고요. 다리가 저는 이렇게 좀 당기면 아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을만 하고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운동 같아요. 6년 동안이나 김기태 씨를 괴롭혔던 통증은 꾸준한 운동이라는 피나는 노력 끝에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섬유근육통 치료에 헬스나 요가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운동을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요. 간단한 동작이라도 정확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가능하도록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김기태 씨가 실천한 또 한 가지 비결,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식사 시간, 또 운동 시간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실천했죠. 특히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도록 하면서 그를 괴롭혀왔던 불면증과 함께 통증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보다 더한 통증을 물리친 비결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다들 신년 계획 하나씩은 세우셨을 텐데요. 올해는 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